정숙 씨,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지금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네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떨리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어루만지다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스쳐갔고 그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잔잔한 전율이 퍼졌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그 손끝 하나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통영 바다의 조용한 밤, 창문 너머로 스며든 달빛이 하얀 이불 위로 부드럽게 흐르고 그 빛 아래 조 씨의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얕아졌고 가슴 언저리가 아련하게 저려왔어요. 그의 입술이 제 귀 가까이에 닿았을 때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멈춘 듯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레 하나가 되어갔죠.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체온, 귓가를 스치는 숨결, 그리고 나지막한 떨림은 오랜 공백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이렇게 생생하고 뜨겁게 찾아온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감정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몰라요. 인생은 정말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62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혼한 지 8년째,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단골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며 저녁에는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직후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이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수라는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에 대한 주변 시선들도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도 느꼈죠. 미용실 일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머리를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의 일몰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했죠. 특히 봄이 되면 더 그랬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가끔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랑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평온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나 봐요. 제가 그렇게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이야.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최근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뭔가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62세의 나이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나이든 후의 사랑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 경험이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 초,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인 박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수가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니? 우리 나이엔 운동을 해야 해. 나는 요가를 하는데 거기 수영 교실도 있던데 한번 해봐. 박 여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최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해 봤어요. 62세라는 나이가 결코 젊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뭔가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수영 교실 문이었는데 마침 초보자반이 새로 개설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강료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나이대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새로 산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수영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저는 조만호라고 합니다. 그때 다가온 분이 바로 조만호 강사님이었어요. 64세라고 하시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하고 자상해 보였어요. 30년간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영을 지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무서우시면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 강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심, 깊은 말씀에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첫 수업은 물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수강생들과 달리 저에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큰 제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조 강사님의 인품에 감동받았어요. 나이 든 수강생들에게도 절대 짜증내지 않으시고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물을 무서워할 때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라며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수영 실력도 조금씩 늘었지만 무엇보다 조 강사님과의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전후로 나누는 간단한 인사와 안부, 그리고 수영에 대한 조언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조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죠. 정숙 씨,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많이 발전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봐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조 강사님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만호 강사님을 알게 된 후
제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영 교실이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게 되었고, 미용실 일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는 일이 많아졌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수영장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다카페라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수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조 강사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 주셨어요. 30년간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은퇴 후의 일상, 그리고 수영에 대한 철학까지. 그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거든요. 저도 혼자 지낸 지 6년이 되었어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론 매일이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죠. 조 강사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이혼 후 8년간의 외로운 시간들, 미용실에서만 보내는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가끔씩 밀려오는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의 상황이 많이 비슷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바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만의 루틴이 되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있는 수영 수업 후의 차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처음에는 1시간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져서 2~3시간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조 강사님은 정말 좋은 청취자였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겪는 소소한 일상들, 단골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때로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공감과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오랜 교직 경험이 느껴졌어요. 정숙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손님들이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인생과 일에 대해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험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저도 조 강사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은퇴 후의 공허함,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서울로 떠난 후의 적적함까지.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갑내기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은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눴어요. 조 강사님은 대학 시절 수영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그만두고 교직의 길을 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용사가 되기 전 잠시 의류 매장에서 일했던 시절, 그리고 결혼 초기의 소소한 추억들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우리 세대는 다들 그랬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서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조 강사님은 언젠가 작은 펜션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미용실을 정리한 후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 강사님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 배려심 깊은 말투, 그리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 앞바다의 일몰을 함께 바라볼 때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요즘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8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조 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2번씩 만나는 시간들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조 강사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수업을 마치고 바다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였는데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감이 그의 눈빛에서 읽혔거든요. 정숙 씨,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말마다 특별한 계획이 있을 리 없었죠. 혼자 사는 지 8년째, 주말은 늘 시장 보기와 집안일, 그리고 TV 보기가 전부였으니까요. 바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통영에서 시니어 수영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전국에서 60세 이상 수영 동호인들이 모여 경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행사라고 했어요. 저희 같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수영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조 강사님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아직 제대로 수영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에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라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62세의 나이의 남자분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이혼한 지 8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밤늦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조 강사님께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주말 생각이 났고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토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여수역에서 만났어요. 조 강사님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평소 수영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통영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통영에 도착해서 축제장으로 향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셨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분들까지 모두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분들을 보니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경기를 관람하면서 조 강사님이 각 종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30년간 체육교사로 일하신 경험이 느껴지는 전문적인 해설이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수영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통영의 유명한 굴구이를 함께 먹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니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조 강사님이 굴을 까서 제게 건네주실 때
그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통영의 명소들을 함께 둘러봤어요. 동피랑 벽화마을, 중앙시장,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도 올라갔죠.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통영의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순간 조 강사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정숙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씀에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어요.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저녁이 되어 여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이런 즐거운 시간이 하루로 끝나는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그때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통영에 하룻밤 더 머물면서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이 컸어요. 미용실은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고 특별히 급한 일도 없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조 강사님이 미리 알아본 해안가 근처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서 각자 방을 잡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밤 펜션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 바다의 야경이 은은한 조명과 어우러져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축제를 구경하고 관광을 한 것 이상으로 조 강사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62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통영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조 강사님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더 깊은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통영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은은한 달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조 강사님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오늘 하루가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강사님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로비에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자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해보자고요. 밤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순간 조 강사님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머뭇거렸죠. 그때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첫 키스. 62세의 나이에 느끼는 설렘이 이토록 강렬할 줄은 몰랐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떨림과 두근거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일순간에 되살아났어요. 그 밤 우리는 조용한 펜션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지난 세월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조 강사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안정감, 8년 동안 혼자 견뎠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줄 때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안가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함께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조 강사님의 옆모습을 바라보니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 혹은 친구 사이가 아닌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었죠. 정숙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조 강사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62세와 64세,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도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확실했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펜션에서 짐을 챙기며 방을 나설 때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수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조 강사님과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 마치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부부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죠. 통영에서의 그 특별한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연 연인이 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밤의 감동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용실에 출근해서도 단골 손님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정수가,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저 미소로만 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통영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조 강사님과 저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어쩌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인생이란 게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통영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조 강사님과 연인이 된 후 모든 일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수영 수업도 더 즐거워졌고 바다 카페에서의 대화 시간도 더욱 달콤해졌죠. 마치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통영 여행 후 첫 번째 목요일 수업이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몇몇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윽고 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어요. 조만호, 조 강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조 강사 말이야. 새로 온 여자 회원한테 또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항상 그래. 여자들한테는 특별히 더 다정하게 대해주잖아. 그 말을 한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선희 씨였어요. 수영동호회에서 꽤 오래 활동해온 분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죠. 그녀의 말에 다른 몇몇 회원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맞아. 지난번에 새로 온 박 씨한테도 그랬잖아. 처음엔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니 그분 그만둔 지 벌써 몇 달 됐나? 또 다른 회원이 거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조 강사님이 그런 분이실까? 저에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라 모든 여자 회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 강사님의 자상한 지도에 감사했을 텐데, 이날은 오히려 그 친절함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다른 여자 회원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정숙 씨,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조 강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을 다른 여자들에게도 하실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업 후 바다 카페로 가는 길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 강사님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하셨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탈의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조 강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온통 여자 회원들에게 늘 다정하다는 그 말만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통영에서의 그 밤도 조 강사님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2세에 제가 64세 남자분의 진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게 너무 순진했던 걸까? 혹시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조 강사님에게서 평소처럼 안부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업 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괜찮으신가요? 푹 쉬세요. 예전 같으면 이런 문자에 가슴이 따뜻해졌을 텐데 이제는 이런 문자를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내실까? 하는 의심만 들었어요. 다음 수업 날까지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행복했던 며칠이 한순간에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화요일 수업 때는 더 심했어요. 조 강사님이 다른 여자 회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교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저에게만 특별했던 건지 아니면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이 친절한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새로 온 50대 후반의 여자 회원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조 강사님이 저에게 처음 수영을 가르쳐 주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수업 후 조 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조 강사님과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져 갔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바다 카페에 가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조 강사님은 제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이유를 묻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제 태도에서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토록 행복했던 며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시 예전의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며 일주일이 지났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조 강사님이 평소처럼 바다 카페로 가자고 제안하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조 강사님도 제가 뭔가 말하려 한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창밖 여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동호회에서 들리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조 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탈의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여자 회원들에게 늘 다정하다는 소문,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조 강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에서 저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셨거든요. 정숙 씨가 그런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네요. 조 강사님의 말에 제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모습에서 오히려 그 소문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이미 이런 오해를 받는 일에 지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강사님, 저희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 강사님의 눈빛도 순간 흔들렸지만 곧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통영에서 시작된 짧은 사랑을 끝내게 되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조 강사님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펑펑 울었어요. 행복했던 며칠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통영에서의 그 달콤했던 밤, 따뜻했던 포옹,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나눴던 진심 어린 대화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수영교실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조 강사님과 계속 마주치는 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전화를 걸어 수강을 중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리고 저녁에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혼 후 8년간 지속되어 온 그 반복적인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한 번 경험해 본 사랑의 달콤함과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조 강사님과 함께 바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정수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하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조 강사님의 휴대폰 번호도 삭제했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그리고 제가 약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드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혹시 조 강사님은 진심이었는데 제가 소문에 휘둘려 모든 걸 망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가끔 길을 걸으다가 조 강사님과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보면 순간 가슴이 뛰기도 했고, 앞을 지날 때면 괜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62세의 나이에 잠깐 경험했던 사랑의 꿈은 그렇게 끝나버렸고, 남은 것은 더 깊어진 외로움과 후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소문에 의한 오해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조 강사님과 헤어진 지 3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수영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정미 씨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으로 동호회에서는 말수가 적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었죠. 정숙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정미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평소 밝은 모습과는 달리 뭔가 무거운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용실로 다시 들어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아들였어요. 차를 우려드리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정미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정숙 씨, 조강사님에 대한 그 소문들 모두 거짓말이에요. 김선희 씨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미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김선희 씨가 조 강사님을 좋아했지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고, 특히 저와 조 강사님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본 후 질투심에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였어요. 선희 씨가 어제 저한테 고백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조강사님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분인데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두 분을 갈라놓게 되었다며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미 씨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거짓 소문에 휘둘려 진짜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정미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도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망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선희 씨가 직접 고백한 후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였죠. 정미 씨가 들려준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선희 씨는 조 강사님이 동호회에 처음 오신 날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조 강사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때부터 김선희 씨의 질투심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선희 씨가 만들어낸 이야기들, 이전 여자 회원들에 대한 것도 모두 거짓이에요. 박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만둔 거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강사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다고요. 정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조 강사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그분을 의심하고 거짓 소문을 믿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조 강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미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조 강사님이 많이 상심하셔서 수영 강습도 중단하고 집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동호회 회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 좋은 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과드리고 싶었지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미 씨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 강사님도 분명 정숙 씨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어 결심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는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정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조 강사님께 접근해야 할지, 무슨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용실 문을 열기 전에 용기를 내어 조 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삭제했던 번호를 정미 씨에게 다시 물어본 후였죠. 한참을 기다린 후 조 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강사님, 저 정숙이에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짧은 침묵 후 조 강사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오후에 바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서 여전한 상처가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지만 만나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바다 카페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 강사님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바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조 강사님이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조 강사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한 후 한참 동안 서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미 씨에게 들은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김선희 씨가 질투심에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었다는 것. 제가 그 소문을 믿고 조 강사님을 의심했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까지. 강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을 의심하고 상처를 드렸어요. 제 고백을 들으시는 조 강사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람,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조 강사님은 제 눈물을 보시며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그 작은 배려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숙 씨, 저도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체념해버렸으니까요. 조 강사님의 말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잘못이 없으셨는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거든요. 조 강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저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강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요. 당신만 믿을게요.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조 강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3주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 저도 당신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조 강사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다니 꿈만 같았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더욱 펑펑 울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여수 해안도로를 함께 걸으며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서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동안 우리 사이의 오해와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조 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저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방파제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3주 만에 다시 느끼는 그의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오늘 밤 바닷가 펜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영에서처럼 조용한 해안가 펜션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의심이나 불안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펜션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조 강사님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3주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고, 저도 그의 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만 믿고 의지하자고 약속했어요. 62세와 64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소중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오해로 인한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고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한 번 잃을 뻔했던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짓 소문에 흔들렸던 지난 3주간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펜션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죠. 조 강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3주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었음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은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죠. 조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기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어요. 3주 동안 그리워했던 그 체온, 그 포옹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확인해 갔어요. 조 강사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쌀 때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62세와 64세, 이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의 입맞춤은 통영에서의 그날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한 번 잃을 뻔했던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어 갔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달빛을 증인 삼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 강사님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저에 대한 진심이 전해졌고, 저 역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해주며 앞으로의 약속을 나누었죠. 창밖의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었어요.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일출의 장관을 함께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죠. 조 강사님이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정숙 씨, 우리 나이에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62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도 한 번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사랑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아침을 함께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고, 서로만 믿고 의지하기로 약속했어요. 조 강사님은 수영 강습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고, 저도 수영 교실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여수로 돌아가는 길에 조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사랑해요. 황혼의 나이에도 진짜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밤의 감동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미용실에 출근해서도 단골 손님들이 제 변화를 금세 눈치채셨죠. 정수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저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당당하게 제 사랑을 인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거든요. 62세의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답니다. 때로는 오해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